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장식하는 엑스트라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례함은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때로는 나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웃으며 다가와서 비수를 꽂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내 자존심을 짓밟고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당신은 무례함을 참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례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성립되는 법인데,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겠지라며 상대방의 무례함을 합리화하려 애쓰지만, 사실 존중은 기분에 따라 주고받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필수적인 납세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착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묵묵히 참거나 갈등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점이죠.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인정을 구걸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야성을 깨우고 뇌의 회로를 재설계하여 무례한 이들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5가지 심리적 전술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호의를 권리인 줄 아는 친구나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는 동료,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무기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전략, 침묵의 공백 상태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화의 공백을 만들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말에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해명하기를 기대하는데, 당신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응시하기만 해도 그들은 예상치 못한 적막함에 당황하게 됩니다. 침묵은 나는 당신의 무례한 장단에 춤출 의사가 전혀 없으며 내 에너지를 낭비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라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선언인 셈이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떠들지만,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자체로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위엄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선을 넘는 발언을 했을 때 서둘러 반박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차라리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며 그를 빤히 쳐다보십시오. 그 짧은 몇 초의 정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굳이 내 입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크고 무겁게 상대방의 가슴을 짓누르게 될 테니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전략은 전기 울타리 같은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정한 경계란 단순히 거절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넘어 그 선을 넘었을 때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렁물렁한 젤리 같은 경계는 누구든 쉽게 밟고 지나가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붙인 울타리는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준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의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는 내 인생에서 당신의 자리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을 잃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해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인간관계의 블랙박스 분석하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제부터는 마치 연구자가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 냉철하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교묘하게 돌려가거나 당신의 성취를 무시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의 장부에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십시오. 가식적인 칭찬이었는가? 체크.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는가? 체크.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모이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기록된 증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당신이 언제 이 관계를 종료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소란을 피우며 싸울 필요도 없이 데이터가 임계치를 넘는 순간 조용히 손절 버튼을 누르면 그만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감정의 반사판 되기입니다. 상대방이 수동적인 공격성을 보이거나 비꼬는 말투로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 그들의 에너지를 그대로 반사해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갑게 군다면 당신은 더 차가운 빙하가 되고, 그들이 거리를 둔다면 당신은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어지십시오.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기에 그들이 던진 무례함이라는 공을 굳이 받아주지 말고 그대로 땅에 떨어뜨리거나 그들에게 다시 튕겨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만큼만 딱 그 정도의 온도로만 대하는 것,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최소한의 자기 보호 조치입니다. 구구절절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아한 승리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유령처럼 사라지는 퇴장입니다. 이것은 가장 고요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잔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도 논쟁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은 당신이 화를 내거나 매달릴 것이라 예상하겠지만 당신의 완전한 부재는 그들의 예상을 뒤엎고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소식을 궁금해 미칠 지경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비상해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내진 설계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견고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당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3번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당신의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좋은 사람 역할을 과감히 집어던지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불안을 달래주는 심리치료사가 아니며 그들의 무례함을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은 더더욱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는 박차고 일어나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등을 돌리십시오. 존중은 구걸에서 얻는 적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낼 때 비로소 획득할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가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비굴한 타협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보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친구든 직장 상사든 혹은 그 누구든 간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당신의 곁에 머물 자격을 박탈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착한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냉혹해질 수 있는 매력적인 악당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만의 길을 걷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당신을 놓친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되도록 당신은 그저 침묵 속에서 무섭게 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빛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